서연은 마트 계산대 앞에서 멈춰섰다. 카트에 담긴 건 남편이 좋아하는 맥주와 아들이 즐겨 먹는 컵라면, 그리고 딸이 챙겨달라고 부탁한 화장품이었다. 정작 자신을 위한 건 하나도 없었다. 당신이라면 어떤 기분일까요? 25에 결혼해서 이제 47.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아내이자 엄마로만 살아온 삶. 거울을 보면 언제부턴가 눈가에 주름이 생겨 있었고, 옷장을 열어도 화려한 색깔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저 편하고 무난한 베이지색 카디건과 검은색 바지만 가득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딸이 묻는 저녁 메뉴, 또다시 같은 대답을 하는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다. 남편은 늦은 회식이라며 연락도 없이 들어올 시간이 불분명했다. 아들은 방문을 잠그고 나오질 않았다. 저녁을 혼자 먹으며 서연은 문득 생각했다. 나는 누구일까? 아내도 엄마도 아닌 그냥 나 자신은 어디 있는 걸까? 다음날 오후 서연은 오랜만에 혼자 나들이를 나섰다. 목적지는 대학 시절 자주 가던 홍대 근처 작은 서점이었다. 서점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낡은 책 냄새와 함께 20대의 추억이 밀려왔다. 그때였다.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서연은 깜짝 놀라 돌아봤다. 박민호였다. 문학 동아리에서 함께했던 대학교 선배. 키가 크고 늘 온화한 미소를 짓던 그 사람. 이제 머리가 희끗희끗해졌지만 그 따뜻한 눈빛만은 여전했다. 민호는 반갑다며 웃었고 서연은 가슴이 두근거리는 걸 느꼈다. 이상했다. 결혼한 지 20년이 넘었는데 다른 남자를 보고 설레다니. 민호가 커피를 마시자고 제안했을 때 서연은 순간 망설였다. 집에 가서 저녁 준비를 해야 했지만 마음 한편에선 이 만남이 아까웠다. 카페에 앉아 마주한 민호는 여전히 책을 좋아하는 사람 같았다. 그는 자신이 이혼했다고 담담히 말했고 서연은 그 말에 묘한 감정을 느꼈다. 동정인지 아니면 다른 무엇인지 민호가 서연을 바라보는 눈빛에는 예전과 같은 따뜻함이 있었다. 특히 그가 책에 대해 이야기할 때 반짝이는 눈빛이 그대로였다.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다. 매일이 똑같고 공하다고. 내가 뭘 하고 사는지 모르겠다고. 민호는 조용히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의 시선에서 서연은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위로를 느꼈다. 누군가 나를 진짜로 바라보고 있구나. 시간이 흐르는 줄 몰랐다. 벌써 5시가 되어서야. 서연은 집에 가야 한다고 말했다. 민호가 전화번호를 물었을 때 서연은 잠시 망설였다. 마음 한편에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들렸지만 입에선 다른 말이 나왔다.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서연은 복잡한 기분이었다. 오늘 민호와 나눈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와 함께 있을 때 느꼈던 설렘, 그 낯선 감정이 자꾸만 떠올랐다.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옳은 일일까? 하지만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여자로서의 감정이 다시 살아나는 것만 같았다. 집에 도착하니 가족들은 각자의 일로 바빠 보였다. 남편은 TV를 보며 맥주를 마시고 있었고 딸은 방에서 전화통화 중이었다. 저녁은 김밥을 사왔다는 성의 없는 대답만 돌아왔다. 서연은 부엌에 서서 또 한숨을 쉬었다. 이게 내 일상이구나. 며칠 후 민호에게서 문자가 왔다. 좋은 전시회가 있다며 같이 가자는 제안이었다. 서연은 한참을 망설였다. 가고 싶었다. 하지만 가면 안 될 것 같기도 했다. 결국 그녀는 가고 싶다고 답장했다. 전시회는 홍대에 있는 작은 갤러리였다. 민호와 함께 그림을 보며 걷는 시간이 행복했다. 그는 각 작품에 대해 자신만의 해석을 들려줬고 서연은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새로운 시각을 배웠다. 한 작품 앞에서 민호가 멈춰섰다. 중년 여성이 창가에 앉아 먼 곳을 바라보는 그림이었다. 민호는 그 그림이 새로운 시작을 꿈꾸는 것 같다고 말했다.
서연은 그림을 바라보며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다. 민호가 말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고.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그의 말에 서연의 마음이 두근거렸다. 전시회를 다 보고 나서 두 사람은 근처 카페에 또 앉았다. 서연은 결혼한 사람이 이러면 안 된다며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민호는 자책할 필요 없다고. 가끔은 자신을 위한 시간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의 따뜻한 말에 서연의 마음이 또 흔들렸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연은 복잡한 심정이었다. 민호와 함께 있을 때 느끼는 행복감과 집에 돌아와 느끼는 죄책감. 그 사이에서 흔들렸다. 이후 두 사람은 일주일에 한두 번씩 만나기 시작했다. 때로는 전시회를 보러 가고 때로는 조용한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눴다. 서연은 민호와 함께 있을 때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꼈다. 잊고 지냈던 지적 호기심도 되살아났고 여자로서의 매력도 다시 발견하게 됐다. 민호는 서연의 작은 변화들을 놓치지 않고 알아봤다. 새로 바꾼 헤어스타일도 입고 온 옷도 모든 걸 세심하게 봐주었다. 그런 관심을 받을 때마다 서연은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았다. 집에서는 아무도 그녀의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는데 어느 날 비가 오는 저녁이었다. 민호와 만날 약속이 있었는데 갑작스러운 소나기가 내렸다. 두 사람은 작은 카페에 들어가 비가 그치기를 기다렸다. 민호가 이런 날씨가 로맨틱하다고 말했을 때 서연의 가슴이 또 뛰었다. 이 순간이 꿈만 같았다. 20년 전에도 이런 비 오는 날 민호와 함께 카페에 앉았던 기억이 났다. 그때도 지금처럼 설렜었다. 서연이 너무 행복하다고 말했을 때 민호가 서연의 손을 살짝 덮었다. 그 순간 서연의 마음이 크게 흔들렸다. 이 감정이 뭘까? 단순한 우정일까? 아니면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민호의 따뜻한 손길이 계속 생각났다. 집에 들어서니 남편이 소파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어디 갔다 왔느냐는 물음에 친구 만났다고 대답했지만 준석은 관심 없다는 듯 TV 화면만 바라봤다. 서연은 화장실로 들어가 거울을 봤다. 분명히 뭔가 달라져 있었다. 눈빛이 예전보다 생기 있어 보였고 입꼬리도 살짝 올라가 있었다. 이게 사랑일까? 47의 나이에 다시 느끼는 이 감정이 며칠 후 민호에게서 특별한 제안이 왔다. 주말에 바다 보러 가자는 것이었다. 서연은 깜짝 놀랐다. 여행이라니. 하루 다녀오는 거라고 했지만 그래도 여행은 여행이었다. 서연은 한참을 고민했다. 남편에게는 뭐라고 말하지? 아이들은 뭐라고 할까? 하지만 마음 한편에선 간절히 가고 싶었다. 민호와 함께 바다를 보고 싶었다. 주말 아침 일찍 서연은 집을 나섰다. 남편에게는 대학 동창들과 일일 여행 간다고 말했다. 준석은 역시나 별 관심 없이 알겠다고만 했다. 기차를 타고 강릉으로 가는 길. 서연은 설렜다.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다. 강릉에 도착해서 두 사람은 바닷가를 걸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모래사장을 거니는 시간이 평화로웠다. 서연은 마음이 시원해진다고 말했고 민호는 바다가 모든 걸 받아준다고 했다. 점심은 바다가 보이는 작은 식당에서 먹었다. 바다를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누다. 서연이 작게 중얼거렸다. 행복하다고. 민호는 그 말을 들었고 자신도 행복하다고 답했다. 그의 말에 서연은 얼굴이 빨개졌다. 오후에는 정동진 해변으로 갔다. 해가 서서히 지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해가 지는 모습을 바라봤다. 주황빛 노을이 바다를 물들였다. 이런 순간이 소중하다고 민호가 조용히 말했다. 그때 민호가 서연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서연은 온몸이 떨렸다. 추위 때문이 아니었다. 민호의 따뜻함 때문이었다. 민호가 무슨 말을 하려는 순간 서연이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시간이 늦었다는 핑계였지만 사실은 이 순간이 두려웠다. 돌아가는 기차 안에서
서연은 창밖을 바라봤다. 오늘 하루가 꿈만 같았다. 하지만 현실로 돌아가야 했다. 집으로 가는 지하철에서 서연은 생각에 잠겼다.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결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와 여행을 가다니. 하지만 후회는 되지 않았다. 오히려 살아있음을 느꼈다. 집에 도착하니 가족들은 각자의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 아무도 서연이 어디 갔다 왔는지 자세히 묻지 않았다. 그날 밤 서연은 잠이 오지 않았다. 민호와 함께 본 노을이 계속 생각났다. 그의 따뜻한 손길도 목소리도. 이 감정을 어떻게 해야 할까? 며칠 후 민호에게서 연락이 왔다. 지난번 여행이 행복한 시간이었다는 따뜻한 메시지였다. 문자를 주고받으며 서연은 또 설렸다.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도 들었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이 갑작스럽게 말했다. 요즘 뭔가 달라졌다고. 예전보다 밝아 보인다고. 서연은 깜짝 놀랐지만 별일 없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준석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관심이 있어서 물어본 게 아니라 그냥 지나가는 말이었다. 그날 밤 서연은 오랫동안 생각했다. 민호와 함께 있을 때는 분명 행복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복잡해졌다. 이런 감정이 옳은 걸까? 하지만 민호와 함께 할 때 느끼는 감정은 단순한 도피가 아니었다. 진짜 자신을 찾아가는 느낌이었다. 잊고 지냈던 꿈과 열정을 되찾는 기분이었다. 어느 날 민호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우리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자고. 서연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민호는 솔직하게 고백했다. 서연에게 호감이 있다고. 아니, 사랑하고 있다고. 서연은 말문이 막혔다. 하지만 민호는 강요하고 싶지 않다며 시간을 두고 생각해보라고 했다. 그날 밤 서연은 잠들지 못했다. 민호의 고백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사실 자신도 그를 사랑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 사랑을 어떻게 해야 할까? 며칠을 고민한 끝에 서연은 결심했다. 민호를 만나 솔직한 마음을 말하기로 했다. 두 사람은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다. 서연이 입을 열었다. 자신도 선배를 사랑한다고. 민호의 얼굴이 밝아졌다. 하지만 서연은 이어서 말했다. 이 사랑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자신은 결혼한 몸이고 아이들도 있다고. 민호가 서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사랑에는 때가 있다고. 지금이 우리 때일지도 모른다고. 하지만 서연은 흔들렸다. 사람들의 시선도 있고 현실적인 문제들도 많았다. 민호는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서연의 마음만 생각해보라고 했다. 서연은 시간을 좀 더 달라고 했다. 정말 어려운 결정이었다. 그 후 며칠 동안 서연은 깊은 고민에 빠졌다. 가족과 함께 있을 때도 민호 생각만 났다. 이런 자신이 이기적인 건 아닐까. 하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의 인생도 소중했다. 47의 나이에 다시 찾은 사랑을 포기해야 하나. 어느 날 딸이 말했다. 엄마가 요즘 뭔가 달라졌다고. 예뻐졌다고, 생기가 있다고. 서연은 그냥 운동을 시작해서 그런 것 같다고 웃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복잡했다. 자신의 변화를 가족들도 느끼고 있었다. 그날 밤 서연은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물었다. 정말로 원하는 게 뭘까? 안전하지만 무료한 일상을 계속 살 것인가? 아니면 위험하지만 열정적인 사랑을 선택할 것인가? 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서연은 민호에게 연락했다. 결정했다고. 다음 날 두 사람은 처음 만났던 그 서점에서 만났다. 서연이 깊게 숨을 쉬며 말했다. 선배와 함께 하고 싶다고. 쉽지 않겠지만 제 인생도 소중하다고. 민호가 서연을 꼭 안았다. 용기 내줘서 고맙다며. 서연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가족들에게 말해야 하고 천천히 해야 한다고. 그 후 서연의 삶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가족들에게 조심스럽게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았다. 처음에는 모두 놀랐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해해 주었다. 특히 딸이 말했다.
엄마도 행복할 권리가 있다고. 남편과의 대화는 어려웠지만 결국 서로를 위해 새로운 길을 가기로 했다. 서연은 좋은 아내가 되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말했다. 준석은 둘 다 변했다며 서로 다른 길을 가는 게 나을 수도 있다고 했다. 이별은 슬펐지만 원망하지는 않았다. 시간이 흘러 서연과 민호는 새로운 시작을 했다. 둘 다 중년의 나이였지만 사랑은 여전히 아름다웠다. 어느 날 바닷가를 걸으며 민호가 말했다. 늦어도 괜찮았던 것 같다고. 우리 사랑이 때늦은 사랑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지금이 딱 맞는 시기였다고. 서연도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야 진짜 사랑이 뭔지 알 것 같다고.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바다를 바라봤다. 파도가 밀려오고 밀려가듯 인생도 흘러갔지만 이 순간만은 영원할 것 같았다.